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 배우자가 창원부시장 지원한 적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왜 탈락했습니까? 면접을 보고 그 결과는 저도 이제 모릅니다만 지금 창원시장은 민주당 분이시죠?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. 뭐 부시장이 꼭 그 당을 가릴 건 아닙니다만은 그 남편분이 창원시장이 민주당 시장인데 흔히 말해서 민주당 시장하고 부시장 지원했다는 것은 정치 편향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좀 어떻습니까? 예,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소지를 드려서 송구합니다만은 고향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. 뭐 두 분이 이런 부시장 지원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? 그 무렵에 사직과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저도 가지 말라고 말리진 않으셨습니까? 그 사람이 행정 쪽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뭐 말리지 행정은 않았습니다. 부시장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시절에 사직하면서 왜 이런 공지가 우연히 같이 뜬 것입니다. 불신이나 오해를 제가 여쭤보냐 하면은 네. 배우자께서 무슨 사임은 했지만은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변론했었죠.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었었죠. 예, 그것도 들었습니다. 그 연이은 그 변호 활동 내지 행적을 보면 배우자께서는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다라고 일반 국민들은 보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저희 배우자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.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부시장 지원합니까? 그 직은 정치로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. 굳이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변론을 할 필요는 있었습니까? 상의는 했습니까? 그 부분은 왜 이 저도 말씀을 나중에 드리냐 알았습니다. 하면은 우리 후보자가 발언하신 정말 좋은 글의 영화책 속에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오고돈 항소심 재판부의 그 재판장 오영규 부장판사 잘 아시죠? 예, 저희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. 동기시죠. 그다음에 배우자와는 2년 선후배고 대학. 대학교 말씀이죠? 대학 네, 2년 그렇습니다. 선후배고 그렇죠.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통상 요새는 전관예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. 남편께서 2020년 2월에 퇴임하셔가지고 이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거돈 오거돈 그 피고인이 남편을 그 변호인을 한다는 것은 이 전관예우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통상 이와 같이 특수관계가 있으면은 보통 재판장 회피를 하시죠, 많이들. 지금 뭐 서울중앙지법은 거의 이 동기 선임되면은 재판부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? 오 후보께서는 이런 관계가 되면 회피 안 하십니까? 그 담당 재판부께서 판단하실 문제라서 회피 제가 말씀드리기 이런 경우 어렵습니다. 회피를 보통 하셨어요, 안 하셨어요? 오 후보께서는 재판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학 선후배 동기가 와서 선임이 되면 정관 얼마 안 된 정관이기 때문에 이 중앙지법에서는 회피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오 후보께서는 이런 경우는 회피를 안 하셨습니까? 저도 이 형사 업무를 한 지가 좀 제법 오래돼서 예. 오 후보께서는 현대사회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이고 젠더법 연구회 회원이신데요. 남편께서 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면서 피해자 진료 기록 감정 촉탁 신청을 했습니다. 예, 저도 들었습니다. 네. 혹시 이와 같이 1심에서 그 피해자 진술과 뭐 여러 가지 오래된 재판을 걸쳐서 확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이렇게 감정 촉탁 신청하는 거 예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아주 드물죠. 제가 사실은 그런 영역에 그 경험이 적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렵습니다. 결국은 진료 기록을 감정한다는 건 진료 기록의 신빙성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거고 그렇죠. 그러면 결국 진료 기록 작성 의사가 나와서 증인 신문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.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2차 가해 문제가 100%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.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신뢰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감정 촉탁을 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오 후보 입장 어때요? 담당 재판부 재판장께서 2차 가해 문제가 없도록 증거조사 절차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배우자께서 지난해 2월 7일 날 창원시 제2정무부시장 이 정무직입니다. 행정직이 아니라 지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는 24일 날 퇴직 발령이 났습니다. 저는 판사가 퇴직 발령이 나기 전에
이렇게 그 정무부시장 자리 지원하는 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한다고 할 때 상의하셨습니까? 보니까 답변서에는 서로 상의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지냈다고 하는데 이날 지원하는 거 아시고 계셨어요? 남편이 사직을 그 당시에 굉장히 아니, 갑작스레 지원하는 걸 결정을 했는데 아셨습니까? 사직을 내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직을 낸 거거든요. 거의 두 가지가 동시에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. 이루어졌으니까요. 예, 동시에 그거 이루어졌고요. 아셨습니까? 저도 그 당시에 사전에 아셨습니까? 사전인지 직후인지는 약간 불분명합니다만 그러면은 알았습니다. 사직서가 제출된 거를 알고 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정무부시장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판사의 정치적 중립에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 인식 못하셨어요? 예,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거기에 그렇게까지 대해서 문제된다는 생각은 아직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아직도 안 해요? 예. 그러면은 현직 판사가 정무직인 제2부시장에 지원을 해가지고 판사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? 예,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은 저도 그 당시에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 줄 아니, 예상을 못했습니다. 모든 어느 공무원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. 누가 사직 발령이 완전히 수리되지 않고 누가 저기 판사직에 있는 사람이 행정직에 지원을 합니까? 오보도 인식하는 것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. 저는 아직도 그 자리가 정치인의 자리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건 정무직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남편이 그 당시에 그 지원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이 잘못인지도 대법관 자리에 모르겠습니다. 후보에 오르신 분이 예. 그 사태에 대해서 인식을 그거밖에 못 하고 있다면은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이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. 한번 볼까요? 후보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보니까 내내 사실상 주민등록상은 별거로만 되어 있습니다. 동거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. 특히 판사인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있어요. 거의 같이 동거한 걸로 안 돼 있었죠. 주민등록이 계속 다른 데로 돼 있죠. 동거는 했죠? 아닙니다. 저희가 주말 부부 생활을 워낙 부부법관이다 보니 같이 동거한 기간이 오히려 거의 주말 적습니다. 부부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데서 남편분이 주민등록이 계속 돼 있어요.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상당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? 본가에 상당 좀 오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걸 좀 불찰은 있었습니다. 본가에 오래 돈. 사소한 법 위반에 대해서 한 무감각하신 것 같아요. 굉장히 지금 아까 답변도 그렇고 지금 이 답변도 그렇고 사소한 어떤 법 위반에 무감각하다는 건 결국 브로큰 인도라 이론을 아시죠? 사소한 위반이 결국 커지는 거거든요. 네,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.